혹시 지금 상간자 소장을 받으셨거나 혹은 조만간 나도 소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유튜브 찾아보고 계신가요? 상간소송이라는 게 워낙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변호사에게 상담받기도 망설여지다 보니 혼자서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주로 하고 있고 이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상간소장을 받고 혹은 상간소송 직전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 주로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선임 비용은 착수금과 성과보수로 나뉘는데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착수금은 보통 400만 원, 500만 원 뭐 그 사이 정도에서 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은 생각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고 법리적인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그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는 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공보수는 보통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되는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정해진대요. 보통 10% 전후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이 보통 상간소송 소장을 받기 전에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게 직장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알려지는지, 주변에 다 알려지는 건지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소송이 시작되면 주변에 많이 알려지고 사건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이 사건이 주변인에게 알려지거나 직장에 알려지거나 하는 일들은 당사자들이 직접 알리는 경우들입니다. 흥분한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다거나 아니면 피고 스스로가 자백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재판으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로 주변에 알려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건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의뢰인이랑 이야기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일이 억울하게 발생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내연 남녀가 아닌데 혹은 내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지금 원고가 오해를 해서 소장을 받거나 혹은 소장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승소할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원고가 주장하는 말이 100% 사실은 아니지만 80%는 맞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승소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얼만큼 감액시킬 수 있느냐. 즉 원고가 소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배우자 있다는 거 이미 알았고 내연관계인 것도 맞다라고 하면은 핵심은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겁니다. 요즘에는 제가 피고 쪽 맡을 때는 의뢰인들한테 좀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는 판결이 위자료 액수가 좀 올라간 확실히 그런 경향을 띠고 있고 그래서 2,500, 3,000 가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2,000 전후로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 3,000 생각해서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판결금이 나왔을 때 그렇게 지급을 하고 구상청구 소송을 들어간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지급한 돈의 한 50% 정도 다시 상환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구상청구가 뭐냐면은 이 사건이 사실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이 정신적 고통에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둘이서 원고를 막 때렸어요. 둘이 같이 때렸어요. 그래서 원고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을 원고 입장에서는 그 배우자한테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피고한테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고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피고한테만 청구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피고한테 청구했으니까 피고가 일단 치료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있으니까 다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피고가 이거 근데 너가 같이 때렸잖아. 그럼 너도 같이 물어야지. 너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인정하지. 너도 부담해 라고 하는 게 구상청구입니다. 여러분 강제 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지급해야 돼요. 게다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판결금은 판결 이후부터는 연 12% 이자가 붙어요. 우리가 시중은행 이자가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빨리 판결금을 지급을 합니다. 아니면 계좌 압류라든지 부동산 경매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거 돈도 얼마 안 되고 해봤자 자기가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손해니까 원고 입장에서 안 하지 않을까요? 뭐 원고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인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원고는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겠다고 그런 류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고의 심정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산이 정말 1도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뭐 어디에 월세로 살고 있고 그 주소는 원고가 또 알고 있고 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내 일상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케바케예요.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되느냐? 원고의 의사에 딸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고들은 가능하면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고 조정으로 하고 싶고 분할 납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이고 원고는 최대한 복수하고 싶고 판결이 났으면 좋겠고 최대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싶고예요. 그거 중간에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협상의 영역인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진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합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상당히 감정적인 상태고 피고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이성적인 상태예요. 이 소송은 그렇습니다. 그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완전 패소가 잘 안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는데 보통은 청구한 금액과 거기에서 감액되거나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로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 피고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나눕니다. 사건을 진행해 봐야지 최종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소송 비용은 또 대법원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어요. 그 상한선 이랑 실제 드린 소송 비용이랑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거든요. 실제로 드리는 비용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지만 뭐 패소의 범위가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오해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가끔은 오해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 쪽에서 전력이 너무 많아서 부부관계가 그런 오해로 아주 점철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 근데 내가 딱 걸린 거예요. 사실은 나는 별 사이는 아닌데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그간 배우자와 있었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최대한 제출해서 아무 사이 아닙니다를 증명을 해내야 돼요. 섣부르게 관련 자료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고 쪽이 오해하는 경우 중에서 이건 배우자가 굉장히 악의적인 경우인데요. 배우자 쪽이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별 사이 아닌 피고를 그 대상으로 이렇게 내어놓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누구 만나러 갔냐?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의 연인은 숨겨야 되니까 피고 만나러 갔어. 피고랑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원고가 여러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유부남인 거 유부녀인 거 속여서 몰랐는데요. 저 사람이 곧 이혼한다고 해서요. 이혼하는 줄 알았어요. 이미 부부관계 안 한대요. 각방 쓴 지 오래됐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우리가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은 알고 만났다라는 걸 증명하고 알고 만났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주장이 내 사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100% 본인 사건에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 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더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블로그나 아니면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